중서부 지역에 토네이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기상 악화로 항공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결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LA 경찰이 80대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는 차량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1번 프리웨이에서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던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서부 지역의 토네이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연휴 기간 동안 항공 대란이 예고되면서 여행객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어제 강력한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주를 덮쳤습니다. 도심 지역을 간신히 피했지만 주택이 붕괴되고 전신주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흘 전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아이오와주 그린필드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처참한 광경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I don't know if it's this or if it's seeing how much help is in our town. We went over to the Catholic Church this morning and we both started crying because it's just amazing. 기상당국은 강력한 토네이도의 영향이 중서부 지역에 미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긴장을 늦추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클라호마에 인접한 덴버 지역에서는 기상 악화로 항공편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여행객이 몰려들고 있지만 정시 출발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You have to leave on time because there's a lot of traffic and make sure you check your flight status because there are a lot of flight delays. I'm realizing like we're delayed for what, 2 hours? 항공사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 기간 2억 7,100만 명의 여행객들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보다 하늘길을 선택하려는 시민들이 늘면서 여행객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토네이도의 영향으로 항공편들이 대거 결항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네이도 영향권을 통과해야 하는 항공기들의 지연이나 결항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11월 본선에 오른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세 번째 도전 끝에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윤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5명의 후보가 경쟁했던 지난 3월 예비선거 개표 결과 그레이스 유 후보는 23.11%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내심 1위를 기대했던 유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결과만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1위를 기록한 헤더 허트 현 LA 시의원의 득표율은 37.78%, 과반에 한참 부족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구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은 모두 50% 이상의 과반 득표를 하며 결선 없이 조기에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62% of the people wanted someone other than the woman who's currently representing this district. That means 62% want change. Grace is a candidate for change. 전통적인 흑인 표밭이었던 10지구의 지형 변화도 유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사우스 LA 지역 흑인 인구는 감소한 반면 한인 투표 결집력은 선거구 단일화로 훨씬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전직 흑인 시의원들까지 연이어 유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 자리에 참석했던 버나드 팍스 전 LA 시의원에 이어 젠 페리 전 LA 시의원도 어제 유 후보의 선거기금 모금 행사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She knows how to solve problems and create solutions. She's inclusive. The fact that I am still her friend for all these many years, but I respect her enormously because I know her work ethic is very strong
and we need somebody like that in City Hall. 그레이스 유 후보 역시 이번 결선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이 아닌 비영리단체 대표이자 변호사로 30년 가까이 지역사회 현안에 앞장섰던 봉사 이력이 선거가 진행될수록 빛을 내고 있습니다. 제키 골드버그 LA 통합교육구 이사의 의장, 어니니 씨 ABC 통합교육구 위원 등 각계각층의 지지를 얻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끝에 와서는 당선되게 돼요. 그러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우리 많은 커뮤니티, 뭐 라티노 커뮤니티, 흑인 커뮤니티, 타 커뮤니티 다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지금 계속 자원봉사들이 전화해줘요. 우리가 찾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찾으면서 내가 널 돕고 싶다. 나는 미래를 바꾸고 싶다. 이제 11월 선거 승리까지 남은 변수는 두 가지. 첫째는 예비선거에서 낙선한 다른 후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흑인 시의원들의 동무되었던 LA시 10지구에 사상 최초의 아시안 여성 LA 시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남은 5개월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경찰국은 헐리우드에서 한 노인을 2차례나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체포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않고 후진한 후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 다시 노인이 쓰러진 쪽으로 차량을 운전해 그대로 현장을 도주합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산타모니카 대로 북쪽 콜 애비뉴에서 2004년에서 2010년시 검정색 폰티악 세단으로 보이는 차량이 보행자를 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가 84살 여성 라켈 고도이로 확인했다며 그녀는 골반에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고 갈비뼈와 발이 부러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살인미수 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지역 91번 프리웨이에서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던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8시쯤 무장한 스토킹 용의자가 탄 차량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추격은 코로나부터 애나임 힐즈 지역 91번 프리웨이까지 이어지다 용의 차량이 프리웨이 도로 위에 멈춰서면서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양방향 전 차선을 폐쇄하고 용의 차량을 포위한 후 약 4시간 동안 대치를 벌였습니다. 12시쯤 경찰이 차량 안에서 숨진 용의자를 이송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91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은 오늘 낮 12시 45분쯤 재개통됐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지하철역 선로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지하철 운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보도에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9시 23분경 28스트리트 렉싱턴 애비뉴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선로에서 시체 잔해를 발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뉴욕시 지하철 456 라인의 운행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MTA는 남쪽 방면으로 향하던 4라인 급행 열차 운전사가 선로 인근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를 목격하자마자 급정지하며 열차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여러 대의 열차가 시신 위를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즉각 경찰에 신고해 현장 조사가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발견됐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장에는 뉴욕시 검사관과 뉴욕시경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 사고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달리는 열차 위에서 달려가는 인증 영상을 찍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철 열차 위를 달리는 사건이 366% 증가했다며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행동을 언제까지 허용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내 서브웨이 서핑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발견 즉시 지하철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하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해달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청에 대한 조치입니다.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Israel has not sufficiently addressed and dispelled the concerns raised by its military offensive in Rafah.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취한 라파 주민 대피 조치 등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라파의 인도주의 상황이 이제 재앙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위해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고 현장 조사권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멈추지 못할 거라고 공언한 이스라엘이 명령을 따를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명령이 구속력이 있는 결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he trusts that the parties will duly comply with the order from the court. 민간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이미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라파에 대한 작전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면 공격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골목길 안쪽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잇따른 폭발에도 주민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 주민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벽을 부수며 구조에 안간힘을 씁니다. 현지 시간 어제 새벽 0시 반쯤 베트남 하노이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이 큰 길에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진화와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Cách xa mặt đường trung kính hơn 200 mét nên xe cứu hỏa không thể tiếp cận tận nơi. Lực lượng cứu nạn cứu hộ phải kéo đường ống dẫn nước từ đường trung kính vào hiện trường để chữa cháy. 앞서 지난해 9월엔 하노이의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등 56명이 숨졌습니다. 역시 골목길이 좁아 소방차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화재 직후 판민진 총리가 직접 나서 인구 밀집 지역의 화재 예방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베트남 현지 매체들은 관련법 개정과 주거 환경 개선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뉴욕 사우스 브롱스 지역을 찾아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뉴욕 사우스 브롱스에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뉴욕시에서 대규모 유세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 스테이트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대규모 선거 집회를 연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미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 마가 구호를 외치는 유권자들이 몰려들었고 트럼프 역시 마가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트럼프 굿즈, 즉 기념품이 판매됐으며 보안은 극도로 삼엄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경제와 범죄, 이민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뉴욕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도시가 돼버렸다며 우리는 뉴욕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리와 학교를 안전하게 되돌릴 것이며 일자리와 주택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주거지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층을 의식한 듯 흑인과 히스패닉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인 사우스 브롱스를 찾아가 연설하며 이민자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들 때문에 미국에 원래 거주하던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장벽을 세워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 명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를 외치며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캠퍼스에서는 졸업생과 가족 등 9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 행사가 열렸으며 졸업 행사 도중 학사복 위에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체크무늬 천을 두른 학생들이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 등 구호를 외치며 줄이어 행사장에서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학 당국이 캠퍼스 내 가자 전쟁 반대 텐트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 13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학생 13명이 텐트 농성 당시 학칙을 위반한 점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에서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드렉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지난주 주말부터 팔레스타인 텐트 농성을 벌이다 대학 측의 요청을 받은 경찰의 텐트 철거 경고에 이날 자진 해산했습니다. 대학가의 이 같은 텐트 농성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부총장실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영국 경찰은 부총장실 불법 침입 혐의로 학생 1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평화적 농성이 아니라 담당 안내 직원을 강제로 제압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옥스퍼드대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는 SNSX를 통해 대학 당국이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에 맞서기보다 오히려 학생들을 체포하고 침묵시키고 물리적인 공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홈폴트 대학에서는 150여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점거 시위를 벌이다 하루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시의회가 캐런 베스 LA시장이 제안한 예산안을 검토 끝에 승인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지난달 22일 올해 4억 6,700만 달러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 삭감을 계획한 총 12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노숙자 지원 배정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6% 감소했고 주택 지원 예산도 31% 줄었습니다. 또 2,000개 공무원직 공석을 충원하지 않고 LA 소방국은 2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삭감에도 LA 경찰국에 배정된 예산은 32억 4천만 달러에서 33억 달러로 증가됐습니다. LA 시의회는 노숙자 지원과 공공안전 등 일부 향상시키는 계획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은 찬성 12대 반대 3표로 통과됐으며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LA 경찰국 예산 증가와 공무원 일자리 2,000개를 줄인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2024-2025 회기년도 예산안은 캐런 베스 시장에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EK 갤러리에서 박수근 작가 특별 초대전이 내일부터 열립니다. 단조로우나 한국적인 주제로 소박한 서민적 감각을 담은 박수근 작가의 특별전이 EK 갤러리에서 내일부터 개막합니다. 화가 박수근 판화의 재발견 특별전은 박수근의 목판화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박수근 판화 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박수근 화백의 목판화 20종과 함께 25종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마치 그 화강암을 연상시키는 좀 울퉁불퉁하면서도 요철 기법,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엠보싱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요철 기법이 굉장히 특징인데 그 요철 기법을 지금 현재 재현하는 화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독특한 질감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여인의 모습, 소박한 일상의 고단함과 어린 시절의 흙내음과 온화한 공기가 전해지듯 내면에 자리한 작가의 기억을 작품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특별전은 내일부터 시작해 6월 7일까지 이어지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열립니다. 폐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7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친 자사 대표 레스토랑이 재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트 오크 스테이크하우스는 8,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공간이 완전히 새롭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레스토랑은 와규 쇠고기를 포함해 8가지의 스테이크 컷으로 구성된 메뉴로 고객들을 맞습니다. 스테이크와 신선한 해산물 등 요리 재료의 대부분은 지역 내 농장에서 조달한다고 폐창가는 설명했습니다. 또 폐창가 내 2개 레스토랑이 최근 새 단장을 마쳤는데 USA 투데이 독자 투표에서 최고의 카지노 레스토랑 2위에 선정된 우미 스시앤 오이스터 바와 이탈리아 정통 레스토랑도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그레이트 오크 스테이크 하우스 등 레스토랑 예약과 문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